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설정하고 저장하는 방법 여기다 적어 볼게요. 차트 설정 그리고 저장 차트마다 저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다르게 하는 방법하고 간단한 ATS 정리하는 거 이것과 그리고 차트에서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저장하잖아요. 뭐 대략적으로 어찌됐건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ATS 사용법, 그 중에서도 차트 저장하고 각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업투자자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데요. 1대1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조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직장인 분들은 핸드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MTS에는 적응이 돼 있지만 사실 차트는 ATS로 봐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을 하신 후에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를 보고 종목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메모를 저는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지 등등을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을 해요. 키움증권 ATS를 보면 이렇게 물론 저는 화면을 많이 사용하게 하지만 이 모니터가 한 개이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 툴바가 많이 나와 있으면 이 화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X표를 해서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간혹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차트에 그냥 화면에 마우스를 놓고 우클릭 해보시면 여기 메뉴 보이기, 메뉴 툴바 보이기, 화면 툴바 보이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화면 툴바 보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벤트 안내, 티커 툴바 보이기 하면은 여기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이런 것들의 지수 동향이 보이고 종목 툴바 그러면 종목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종목 툴바가 나오고요. 쾌속 주문 여기서 쾌속 주문을 할 수 있는 창들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창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창이 넓은 저도 굳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키움증권 ATS를 보면 여기에 돋보기 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화면을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여기 종합 차트 있죠. 그리고 키움증권 주식종합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꽤 많은 이렇게 박스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관심 종목, 조건 검색, 영웅 검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종합 차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종합 차트를 이렇게 하면 0600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0600을 이용해서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정말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으면 여기 캔들에 색이 있고 없고가 있죠. 그러면 색이 있게 보이고 싶으면 이 캔들에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양봉과 음봉의 영역 채우기로 하시고 내가 꼬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넓이를 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봉 차트가 아닌 나는 매물대 차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물대 차트를 누르시면 매물대까지 표현이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매물대가 나오죠. 그러면 이 지금 보이는 게 KH건설인데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게 매물대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편히 보는 게 매물대 차트를 굳이 보지 않아도 이동평균선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봉 차트를 사용하고 영역은 지울게요. 영역을 지우는 이유는 이 캔들 사이사이에 보조지표가 설정이 되면 어떤가요? 이게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가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우클릭을 하세요. 기본 차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내려오면 지표 추가가 있죠. 지표 추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표 추가 전환 창이 나옵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냥 이동평균선이라고 치시면 안 되고요. 가격 이동평균선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가격까지만 적어도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에 차트 왼쪽 우에, 그러니까 2, 4분면 이쪽에 보면 여기에 종가 단순이 나오죠?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기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2, 3, 5, 10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건 5일선, 10일선, 21선, 60, 120 정도까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뭐 이게 색을 바꾸고 너비를 바꾸고 싶다면 종가 단순 한번 누르시고요. 빨간색 10 한번 누르시고요. 주황색 20 한번 누르시고 노란색 60 초록색 120 파란색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11선을 잘 안 보기 때문에 11선을 내가 안 보고 싶으면 체크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어떤가요? 종가 단순 5, 20, 60, 120이 색깔별로 나오죠. 빨간색을 5일선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들이 5일선. 5일선은 5일 동안의 종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21선, 20일 동안의 종가 평균. 이렇게 61선, 61선의 종가 평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하고 싶은 게 다른 보조 지표들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표 추가 전환 기술적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볼이라고 적겠습니다. 볼 B5만 적어도 여기에 볼린저 밴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차트 2, 4분면 위에 보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이란 글자가 나오죠. 역시 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표 조건 설정에 20에 2가 설정이 되는데 볼린저 밴드의 수치에 따라서 이게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이다 보니까 이 표준 편차 안으로 들어올 확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의 A는 표준 편차라고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가요? 20명 중에 2등 할 수 있는 확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30, 40 이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치를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 수치로 놓아놓겠습니다. 자, 라인 설정. 볼린저 밴드 20A는 이동평균선 20선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지 않고요. 하한선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한선을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상한선만 할 때 이 상한선 역시 색을 바꿔주고 싶으면 모든 지표 조건 설정은 내가 바꾸고 싶은 곳에 클릭을 한번 한 후에 색상과 너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한색으로 생긴 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상한선이 되겠죠. 제가 지금 하한선은 정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저는 거래대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래량을 하고 싶다. 거래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표 추가해서 거래량을 눌러주세요. 그럼 거래량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래량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거래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거래량에도 역시 이렇게 보면 제가 설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 이동평균선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 차트 아래에 더 설정이 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표 추가해서 보면 스토캐스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은 ST5까지만 누르면 여기 패스트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슬로우가 나옵니다. 저는 슬로우를 보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슬로우를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어떤가요? 이 거래량 아래에 얘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걸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밑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당기시면 돼요.
저는 차트를, 이게 화면을 피벗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차트가 조금은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짧은 차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지표 조건 설정이 있고 라인이 나오죠. K선과 D선이 있는데 K선이 단기선, D선이 장기선이라고 하면 역시 이것들의 골든 크로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변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세요.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를 내가 만약에 신호로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키움 종합 차트 보면 주 옆에 화살표가 있죠. 걔를 클릭을 하시면 자 기술적 지표의 사용자 지표는 저는 여기다 다 사용자 지표 넣어놓거든요. 예를 들면 일목균형표에 전환선 기준선도 수식으로 만들어서 넣고 뭐 볼린저 밴드도 수식으로 만들어서 넣고 뭐 다른 기타 등등의 것들을 수식으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기술적 지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신호는 신호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호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표 검색을 눌러보세요. 지표 검색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방금 스토캐스트 골든 크로스를 넣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늘리면 역시 크게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마우스를 놓고 왼쪽 마우스를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글씨는 따라오지 않아요.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때 마우스를 놓아줄게요. 그럼 어떤가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신호 검색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보고요. 그럼 내가 이 신호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계속 똑같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신 후에 여기 수식 보면 매수로 하면은 캔들 아래에 화살표가 생기는 거고 이거를 매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매도로 하면 캔들 위에 화살표가 생깁니다. 저는 그런데 골든 크로스는 매수 신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로 표시를 하고 색을 조금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호 설정도 너무 간단하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제 계좌가 아니거든요. 제 계좌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서브 계좌로 들어왔는데 기술적 지표에 제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잠시만요. 여기에도 뭐가 나와서 이렇게 기술적 지표에서 제가 여기에는 없고요. 만약에 기술적 지표에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뭔가 수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신호 검색한 것처럼 사용자 지표를 누르시고 원하는 걸 왼쪽 마우스로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던지시면 됩니다. 역시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차트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없애고 싶으면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를 없애고 싶다. 그럼 마우스를 잡아요. 그러면 손 모양이 생기죠. 이거를 그대로 차트 밖으로 끌고 가면 사라집니다. 볼린저 밴드 없애고 싶어. 그러면 얘를 그대로 놓고 차트 밖으로 움직이면 사라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만 나와 있는데 저는 가끔 이거를 볼 때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21선과 그래서 이거 너비를 조금 넓게 하거든요. 이렇게 넓게 저장을 했다면 자, 차트마다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는 이제 마음이신데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파일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차트 틀 저장 보기가 나오죠. 누르시면 차트 틀 관리를 눌러주세요.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저장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적으신 다음에 각각 뭐 원하시는 차트명을 쓰시는 거예요.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차트 틀 관리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것도 역시 밖으로 던져볼게요. 그러면 기본 차트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아니면 자 보세요. 여기에 기본 차트를 누르시면
차트 설정을 초기화하시겠습니까? 하고 창이 나오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차트가 나와요.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차트가 사라진 거야. 그럼 저장을 안 했으면 다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처음에 이걸 하시면 어렵죠,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차트마다마다를 설정,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다시 파일을 누르시면 아까 어떤가요? 이동평균선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아까 설정한 차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줄이고 싶으면 화면은 적은데 차트를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시고 아니면 늘리셔도 되죠. 그리고 이 캔들을 조금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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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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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 추세선을 한번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볼까요? 한미글로벌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조금 더 밀게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고가가 여기 10월 7일 34,100원.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캔들은 10월 26일까지거든요. 그럼 이게 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여기서 추세선을 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아래 보면은 가로 추세선이 있죠. 수평선 추세입니다. 누르시고 여기 딱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우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그럼 이대로 놓으면 추세선이 저장이 될까요? 다른 차트를 한번 갔다 올게요. 조금 전에 봤던 KH건설 왔다가 다시 여기를 누르시면 한미블로 사라지죠.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해볼게요. 아래 수평선을 이렇게 놓고 그었죠. 그러면 다시 우클릭을 한 후에 추세선만 남겨놓고 방금 본 건 일봉이잖아요. 그럼 주봉으로 한번 갔다 오면 됩니다. 주봉으로 갔다 오면 이게 저장이 돼요. 만약에 분봉을 보고 있었다면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이나 상관없이 갔다 오세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KH건설을 보고 다시 한미글로벌로 옵니다. 그러면 이거 추세선이 어디 갔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추세선이 이렇게 놓고 KH건설, 한미글로벌로 이상하네요. 추세선 저장이 되는데 아이고 오히려 잘 됐네요. 제가 여기를 확인을 해볼게요. 설정에 보시면 차트 속성 놓고 추세선이 있는데 수평선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추세선 저장을 제가 안 눌렀네요. 이렇게 추세선 저장을 누르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갔다 왔죠. 그러면 KH건설 갔다가 이번엔 돼야 될 건데요. 한미글로벌 오면 역시 추세선이 설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히려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 게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자,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 차트의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추세선 저장을 꼭 누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최고 최저의 수평선 등락률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차트에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에 이렇게 수평선이 그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뭐 눈에 보이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한 선을 더 만들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표 이름이 나온다는 건 여기 한미글 옆에 아까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의 지표 이름이 나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요. 신호검색 화살표 겹치기를 누르셔야 화살표가 어떤 봉에는 3개도 뜨고 4개도 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표시를 안 해두면 1개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겹치기 이렇게 해서 꼭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세선이고요. 이제 메모장 한번 해볼까요?
여기 차트 아래 보면 이렇게 생긴 제가 지금 마우스 갖다 놓는 게 편집 버튼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추세선 삭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글상자, 글상자, 대화상자로 호출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표시를 해주고요. 뭐 여기에 뭐 3등분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사사분면 아래 보면 글상자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를 놓고 펜이 나오죠. 그러면 차트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가 나오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적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한미글로벌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자, 배경색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노랗게 하고요. 이렇게 보거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한미글로벌이라고 나오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다른 데 갔다 오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차트를 보면 어때요? 바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요즘에 좋았던 종목이 뭐죠? 네옴시티 관련주 한번 볼까요? 코오롱 글로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이렇게 했으면 자 코오롱 글로벌을 이렇게 여기에서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차트 분석에 대한 것들을 적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다시 빠르게 지표 추가 한번 해볼게요. 가격 이동 평균 보면 설정 아니죠. 제가 어리석었네요.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차트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보시면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여기 보면 중기이평선을 뚫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적용 왜 사라졌지? 적용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놓고 이렇게 씁니다. 이때 11월 3일이죠. 11월 3일에 대한 뭔가 특징적인 걸 쓰는 거죠. 11월 3일 520 골든 크로스 장기 이평선 돌파 네옴시티 관련주 이렇게 해서 차트 분석이나 아니면 재료 등을 적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월이나 주로 갔다 오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꼭 적어 놓거든요. 근데 너무 번잡스럽게 적어 놓으면 매매에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메모 이용하시고 차트선도 저장하시고 하시면 매매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놓으시면 웬만해서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직접 해보시고 아무리 영상을 봐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안 보고 해보는 거를 해보시고 한번 적응이 되면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하다가 안 되는 건 설마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될까? 라고 싶은 것들도 질문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의 교육을 충분히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주셔도 그냥 그대로 답을 해드릴 예정이니 질문 많이 주시고요. 차트 설정 꼭 해보시고 차트마다 저장을 꼭 하셔서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제가 원래는 보조지표에 대한 영상을 많이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보조지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교육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 많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영상도 준비를 하고 오히려 그런 소재들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월드컵이네요. 우리나라 화이팅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